그 계약하시면 회장님 파산하십니다. 윤정우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회의실 안에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차 키를 들고 서 있던 주차관리원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조용히 해. 임원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명하시면 책임은 전부 회장님 몫이 될 겁니다. 왜 그런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의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이른 아침부터 건물 앞 도로에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빌딩 상층부에서는 태성그룹의 운명을 가를 회의가 준비되고 있었고 지하 주차장에도 평소보다 많은 경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해운과 무역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이었지만 연이은 실패와 자금 압박으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중동계 자본이었습니다. 수조원 규모의 투자. 윤정우 회장은 이 계약 하나에 그룹의 명운을 걸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한편 주차관리원 이도연은 늘 하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조끼, 단정한 셔츠,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드는 차키. 그는 이 빌딩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연은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고 그는 그 사실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정확히 해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정우 회장의 차량이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 문을 열어드린 뒤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은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외국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연이어 들어왔고 경호원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중동에서 온 투자자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계약을 구명줄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마지막 도박이라 말했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차량을 안내하며 주차 구역을 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이 어떤 날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빌딩 전체에 흐르는 공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사소한 소음에도 사람들이 예민해졌고 누군가는 주차장 한쪽에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끊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주차 라인 끝에 서서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중동 투자자들과 임원들이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과 웃음은 가벼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 어떤 계산이 오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음 차량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이 주차관리원이 곧 회장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경호원이 먼저 움직였고 주차 라인마다 낯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도연은 그 공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넘기는 손. 휴대전화를 쥔 채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목소리. 이번엔 반드시 성사돼야 합니다. 회장님도 더는 물러설 수 없어요. 그 말들은 다짐처럼 들렸지만 실은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에 가까웠습니다. 윤정우 회장은 그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분명한 피로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엘리베이터 표시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가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가장 마지막으로 탔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남은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늘 시끄럽던 주차장이 오늘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중동 투자자들의 수행 인력 몇 명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흡연 구역으로 향하며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그 웃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위에서는 회사의 존폐가 걸린 회의가 진행 중인데 아래에서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이동시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웃음이, 그 여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전무 한 명이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통화 중인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 조항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건을 바꾸면 누가 책임집니까? 전무는 전화를 끊자마자 벽을 한번 세게 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할 일 없으면 저쪽으로 가.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런 반응에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과 밖의 온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한쪽은 벼랑 끝인데 다른 한쪽은 너무 느긋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정우 회장이 혼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회의가 끝날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몇 걸음 걷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도연은 회장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정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주차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도연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이 분명히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자신감보다 압박이 더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도 되는지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더 큰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도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더 이상 회의가 아닌 결정의 방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는 이미 여러 번 넘겨졌고 서명란만 남겨둔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우 회장은 계약서 위에 놓인 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회장은 수십 년 경영 인생을 통째로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더 미루면 의미 없습니다. 전무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한 톤 낮아졌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내용은 분명한 압박이었습니다. 지금 이 조건이 아니면 다음엔 아예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건 확실한가? 전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이미 결과를 받아들인 표정이었습니다. 중동 투자자 대표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가볍게 손목시계를 확인한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일정이 어렵습니다. 통역을 거친 그 말은 공손했지만 사실상 최후 통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급여, 협력사, 하청업체, 그리고 직원들. 이 계약이 깨지면 가장 먼저 무너질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다른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시면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윤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투자자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임원들 중 몇 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가까워졌습니다. 서명란 바로 위에서 윤 회장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이도현이 차량 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곧 회의가 끝나면 가장 먼저 내려올 차가 회장 차량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현은 이유 없이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표시등을 올려다 봤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최상층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풀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릴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펜 끝이 드디어 종이에 닿았습니다. 아직 잉크는 묻지 않았지만 사인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윤 회장은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깐.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투자자 대표의 미소가 처음으로 굳었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윤 회장은 펜을 내려놓은 채 말없이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쳤던 한 사람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이상할 만큼 분명했던 그 시선. 윤 회장은 아직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계약이 단순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팽팽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어딘가 눌린 듯한 침묵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펼쳐진 채였고 펜도 회장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호 회장은 계약서를 한 장 더 넘기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고 중동 투자자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전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천천히 손을 들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쉽시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군요.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흘러나왔고 투자자 대표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윤 회장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누군가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차단된 외부 소음 대신 깊은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윤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천천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살리는 길인가? 윤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함께 버텨온 시간들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사인을 하면 숨통은 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 그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주차장 흡연 구역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동 투자자 몇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낮았지만 가벼웠고 표정에는 긴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 쉬는 모양이군. 시간은 우리 편이지. 그들은 여유롭게 연기를 내뿜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급할 것도 조급할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이도현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위에서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회의가 멈춰섰는데 아래에서는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현은 차 키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흡연 구역 쪽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느긋한 몸짓,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할 정도로 여유로웠습니다. 도현은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고. 괜히 나섰다가 문제만 커진다고.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있는 층을 확인했고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차관리원 자리에서 벗어나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섰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도현은 자신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아직 무슨 말을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층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차관리원 이도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의실 복도의 공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조용했지만 정적 속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고
계약서가 다시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아무도 모를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잡이에 얹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중동투자자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역을 거치기 전에 말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회의실 안에서 오갔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린 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고 누군가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긴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전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누군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도연의 다음 말이 회의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계약하시면 회장님 파산하십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우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지하 주차장에서 눈이 마주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통역된 내용과 다릅니다. 임원 하나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지금 통역에 문제 없다는 건 이미. 그 순간 도연이 중동 투자자 쪽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보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중동 투자자 대표의 표정이 굳었고 옆에 앉아있던 수행원은 몸을 미세하게 굳혔습니다. 도연은 짧고 분명하게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이어갔습니다. 지금 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인만 받고 자금 투입은 상황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요.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통역사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봤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아랍어를 할 줄 압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그 한 단어가 회의실 안의 공기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조금이라고요? 전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윤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당신이 들은 그대로. 도연은 숨을 고르고 아까 들었던 말을 다시 정리해 말했습니다. 계약서 원문 기준으로 투자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우리 쪽에 더 많이 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 회장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번역된 내용과 이 사람 말 중에 어느 쪽이 정확합니까? 통역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계약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투자자 대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더 이야기합시다. 이번엔 원문 그대로.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주차관리원이었던 이도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정호 회장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투자 의무 조항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말해보세요. 도연은 한 줄 한 줄을 눈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조항에는 즉시 투자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임원 하나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조건부 투자라는 말은 있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우리 회사가 충족해야 할 조건입니다. 그는 조항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설비 이전 완료, 현지 법인 설립, 중동 내 물류 인프라 공동 사용 승인.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조건들은 모두 우리 쪽에서 선행 투자 없이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금 집행 시점이 투자자 판단에 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조건을 다 맞춰도 투자자는 자금을 안 넣어도 되는 구조입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계약 해지 시 책임 조항입니다. 그는 문장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시장 환경 변화 또는 현지 정책 변경 시 투자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투자자가 빠져나가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설비 이전, 현지 법인 비용, 선행 투자금까지 전부 부담한 상태가 됩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낮게 욕설을 삼켰습니다. 윤 회장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투자 계약이 아니라 도연이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위험 이전 계약입니다. 리스크는 전부 우리가 지고 수익만 공유하자는 구조입니다. 중동 투자자 대표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계약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투자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자금 집행 시점을 고정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로 회의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회의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중동 투자자 측은 조건 수정을 요구받은 채 회의실을 나섰고 윤정호 회장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회사는 벼랑 끝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뒤 회의실에는 윤 회장과 이도현만 남았습니다. 임원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복도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숨길 이유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중동에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정식 직책은 보급병이었지만 실제 역할은 통역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현지 부족장, 군 관계자, 기업 실무자들 사이에서 말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는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위험한 내용을 부드럽게 바꾸라는 지시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그 결과로 협상은 깨졌고 손해를 본 사람들은 책임을 아래로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인생은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통역도 무역도 해외 관련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서요. 윤 회장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많은 것들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 왜 그 타이밍에 올라왔는지도.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윤 회장은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태성그룹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동 투자권은 조건 불일치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처음엔 불안한 시선을 보냈지만 곧 계약 내용 일부가 흘러나오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위험한 계약을 막아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중동 투자자 측은 결국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습니다. 투자 시점, 금액, 책임 분담이 명확히 적시된 계약서였습니다. 윤 회장은 서명하기 전 마지막으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도연은 조용히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서로 지킬 게 분명합니다. 그날 태성그룹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늘 고개를 숙이던 주차관리원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 회장은 도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에 남아주십시오. 직함은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을 써야 하는 자리라면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신분 상승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다시 지하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차 키를 받으러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러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날도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온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윤정우 회장 역시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한 가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지금 가장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날 주차관리원이 했던 말은 회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래 남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조용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무거운 말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